안녕하세요. 선상 케미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비트코인 관련주에 관해 살펴보려고 해요. 일론 머스크가 그 비트코인을 많이 매수했죠.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차를 살 때 비트코인으로 결제 수단을 이용하겠다 이러면서 자,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서운데요. 오히려 이 비트코인의 그 시총이 테슬라의 시총을 넘겨버렸고 또 세계 자산 7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주들에 대해 슬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관련주는 어떤 게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송리산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디링방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우리기술투자예요. 자, 우리기술투자는 그 버피트를 운영하는 그 두나무의 이제 주주로 돼 있죠. 그러면서 지분의 8%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그 비트코인 관련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투자 이 월봉 일단 차트를 볼 때는 항상 월봉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월봉이 이 친구가 월봉의 흐름이 과연 추세 상승인지 또는 조정을 거쳤다 가는 것인지 조정 중인지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기술투자도 예전에 한번 이 비트코인 때문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에요. 즉 비트코인 때문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비트코인이 살아날 땐 다시 핫할 수 있는 거죠. 그 시기가 2017년도 7월 달이었는데 굉장히 핫했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올라갔습니다. 이 저가인 500원대부터 고가인 11,000원대까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 기간을 기점으로 2018년 4월 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거놓으면 자,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다시 이렇게 쭉 우하향의 길을 걷게 되죠. 이렇게 오랫동안 우하향의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 우리나라 모든 주식이 그렇듯이 역시 피해가지 못하고 이렇게 최저점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시 돌아나갔죠. 자, 근데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이 차트가 좋은 게 이 차트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아요. 이평선이 모든 걸 말해준다면 뭐 다 이평선만 갖고 하면 정답이 되겠죠. 절대 그렇지 않고요. 단지 차트가 좋은 건 이 주식의 과거를 알 수가 있어 좋은 거예요. 이 친구의 과거는 이런 거죠. 이날을 기점으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쭉 하향을 겪기 때문에 여기에 매물대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러고 이 중요한 이 5개월 선, 그러니까 편하게 이제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격을 툭 깨놓는 이 자리에 강력한 매물대가 있게 되고 우리는 이걸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변곡점 돌파 안착이 중요한데 사실 이 친구가 이 11월 달에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찍고 드디어 돌아 나가나 했는데 안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달 12월 달에 안착을 못했습니다. 안착을 못하다 보니까 5개월 선까지 깼고 이 장기 추세의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이야죠. 자, 5개월 선을 깨놓으면 조정이라는 게 들어와요. 근데 이게 월봉에서 보니까 조정이 이렇게 가볍게 한 달 뭐 이렇게 보이지만 이거를 일봉으로 끌고 오면 상당히 괴롭죠. 자, 일봉으로 끌고 오면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바로 그 5개월 선을 깨면서 5개월 선을 깬 시기가 딱 이때쯤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바로 이 주식이 이렇게 추세가 꺾이면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조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는 일봉에서 이 시기를 봐야 되는데 일봉만 갖고는 이 판단이 안 서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봉을 같이 봐야 되죠. 주식의 정답은 월봉에 있어요. 따라서 5개월 선 최초에 이탈했을 때 이렇게 일봉에서 이 조정이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고 월봉의 1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자리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자, 최초의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유지를 잘 하다가 두 달간 조정을 받았고 바로 월봉 10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가 중요했는데 이렇게 10개월 선을 딛고 들어섰습니다. 예전에 이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 이 주식이 이제 하락할 때였는데 제가 이 박스권 이탈하면 위험하고 이 자리를 깨면 위험하고 이 자리를 깼을 때 조정받을 수 있는 끝에가 월봉 10개월 선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10개월 선 딛고 돌아 나갔죠. 자, 주봉은 무엇을 할까요? 주봉은 추세 하락의 확증이나 상승의 확증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최초의 5주선 이탈할 때가 경계당 안에 있어야 되고요. 5주선 이탈하면서 쭉 무너졌는데 드디어 이렇게 황금주선 돌파를 하였고 저번 주에 5주선 돌파도 하였습니다. 최초의 5주선을 깰 때 가장 위험하고 최초의 5주선을 돌파할 때 추세 전환으로 봐요. 이건 이제
딱히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맞고 그래서 추세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 전에 그 테슬라에서 그 비트코인을 1조 넘게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빵 떠서 출발하게 됩니다. 고가가 24%를 찍고 이태가 떨어졌죠. 나쁜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황금일선 밑에서 길게 꼬리대를 달고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꼬리를 안 달아도 이렇게 급등을 한다든가 달고 떨어진다든가 이런 현상들에 있는 걸 바로 이 가격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이에요. 즉 이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나면 이 친구는 날아가죠. 자, 근데 이제 어디까지가 조정일까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최대한 싸게 사야 되니까. 자, 이제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났죠, 지금. 비트코인 시총이 뭐, 세계 7위까지 등극했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게 월요일 날, 2월 15일 날 이렇게 높게 떠서 출발할 수가 있어요. 너무 높게 떠서 출발하면 잡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매물대 맞고 또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출발했다가 만약에 5일선 근처가 온다든가 60일선 근처까지 오면 이때 매수해서 들고 계시다가 전저점 전 변곡점 깨면 이제 손절하는 게 맞는데 이 여기까지 손절하기가 너무 깊으니까 5일선 기준 위주로 잡고 깨면 손절했다가 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모든 상황은 이 지금 비트코인 관련들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10주선까지 돌파하는 상태라 요 공간의 매물대만 이렇게 돌파해 주면 우리 기술 투자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 주식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0개월선을 딛고 돌아나가고 5개월선 회복을 해줬기 때문에 물론 이번 달 거래일이 많이 남았죠. 아직 10거래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일봉에서 일단 이렇게 추세 전환이 돼 있는 상태라 21선까지 밀려주면 더 좋고 5일선 너무 높게 떠서 출발만 하지 않으면 중요한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고요. 깨면 손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기술 투자나 가장 정확한 대응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비덴트죠. 빗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차트는 비덴트의 차트가 제일 이뻐 보여요. 자, 월봉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높은 위치가 아니고 2020년도 11월 달에 상승을 했다가 두 달간 조정을 아주 이쁘게 받았고 5개월선에서 딱 출발해주는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봉의 추세가 참 이쁜 주식이에요. 이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그 조정권,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박스권 하단을 딱 찍고 돌아나갔고요. 하단을 찍고 돌아나간 지금 하필 이때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5주선의 회복을 완벽하게 해주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우리기술 투자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그 비트코인 1주 매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이게 급등을 했는데 한 18% 급등했다가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렇게 그 연휴 전날까지 이제 이렇게 떨어졌는데 사실 이따 밑꼬리가 달리면서 잘 끝났어요. 21선을 황금일선을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이 비덴트는 너무 높게만 떠서 출발하지 않으면 15일 날, 월요일 날 장 시작하면서 낮게만 출발해 주면 이 근처에서 살 수 있고 손절 라인도 굉장히 짧은 아주 좋은 주식이 되죠. 위치가 좋아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추세 전환이 되는 5주선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이 안 좋은 주식이었다면 이렇게 한군주선에서 샛별 도지형, 즉 추세 전환을 그렸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밑으로 깨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월봉에서 5개월선도 이탈하고 10개월선까지 갈 수도 있는데 이 친구의 좋은 일이 있다는 반증이 된 거죠. 즉 추세 전환 시켜놓고 5선까지 회복해주고 거래대금을 실렸고 3일 만인데도 이렇게 실렸죠. 일주일 내내 조정받을 때 이 거래량보다 딱 3일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자, 일봉에서 이렇게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앞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을 만큼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는 누군가 이 주식에 관심을 갖고 탔다는 얘기죠. 이렇게 음봉을 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같은 음봉이라도 위치가 틀리고 어떻게 나오는 형태, 어느 자리에서 나오냐에 따라 틀려요. 즉, 황금일선을 잘 지켜준 이 꼬리의 음봉, 이거는 굉장히 좋은 위치라, 뭐 물론 제가 일으키겠다 이 주식 꼭 올라간다거나 상한가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는 거죠. 하지만 대응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짜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나는 이 주식을 21선 근처, 즉 황금일선 근처에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크게 변화가 없는 한 들고 가겠다라고 21선을 깨면 칼같이 손절하고 다음에 추세를 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빗썸 보유 이슈로 인해서 사실 비덴트가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친구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는데 이날 음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왜 이럴까 이제 마이너스 한 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잘 돌아와서 이 시장이 무너질 때 조정받았던 거죠.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렇게 황금일선까지 안착을 해줬으니까 이 친구는 추후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좋은 자리에만 있다면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비트코인의 실질적인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지트죠. 위지트에 관해 살펴볼 건데, 자, 위지트는 이렇게 보시면 월봉 추세가 상당히 강해요. 그러면 이렇게 벌써 11월 달에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이 월봉 차트에서 보면 가장 상승 추세, 그러니까 장기 추세 하락의 조정이 확증이 되는 5개월 선을 딱 12월 달에도 꼬리만 딱 달고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고 1월 달에 한 달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 조정 끝에 있는 5개월 선을 2월 달에 딱 딛고 돌아 나가서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모든 주식은 상승하지만 않창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는데 이 크게 이제 있는 이 그 비트코인 관련주 핫할 때부터 있던 이렇게 큰 매물대가 있어요. 저 자리를 강하게 돌파해야 비로소 큰 상승이 이어지는데 이 친구가 이 1월 달에 맞고 떨어진 자리가 결국은 정고점 근처이기도 하지만 이 변곡점을 이제 마무리를 못 진 거죠. 돌파했으면 안착을 해야 되는데 꼬리 달고 떨어진 조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돌파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일봉으로 끌고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역시 똑같이 그 테슬라의 그 이슈로 인해서 1조 넘게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는 그 이슈와 함께 이게 2월 9일 날 이렇게 이제 상한가를 시연을 하게 됐는데 다음날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렇지만 이 변곡점, 이 중요한 변곡점이 있죠. 월봉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일봉은 더 중요하죠. 이렇게 주식이 하락, 상승, 상승, 하락 이렇게 유지하면서 매물대라는 게 쌓이게 돼요. 자, 그러면서 선을 거놓으면 이렇게가 됩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돌파 안착을 해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돌파하는데 안착을 못했죠. 그럼 추후로 떨어질 그 가능성이 있죠. 자, 떨어졌을 때 5일선이 따라 올라가서 5일선 근처에서 이렇게 딱 매수를 하는 시점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이 변곡점이라는 건 5일선에만 있지 않아요. 10일선에도 있죠. 이 변곡점을 잘 지킨 거죠. 즉 2월 9일도 이 자리를 지켰고 10일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자리는 만약에 어떤 이슈로 인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대장주인 위지트가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다시 찍고 나갈 확률이 높고요. 이 자리만 찍고 돌아 나가줄 때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이렇게 동시에 터져서 크게 날아가 주면 전고점 뚫고 돌파할 확률이 있죠.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전고점 뚫고 돌파하고 날아가게 되면 최고점이 2,800원까지 보이는데 이 가격은 10월 달에 상한가보다 높아요. 그 목표가를 여기까지 잡으셔도 되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 핫해서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긴 한데 주식이란 신동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봉에서 요 중요하게 지켜줘야 돼 이 저점, 그러니까 상한가를 시연하기 전 저점에 이걸 찍었다는 얘기, 찍고 돌아왔다는 얘기는 누군가 이걸 지켜줬다는 의미가 되죠. 물론 개인들이 서로서로 전화해서 우리 저 자리 지켜주자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누군가가 이 자리를 강하게 지켜준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2월 15일 날 올라갔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엄청 중요하겠죠. 깨만 손절, 그리고 5일선이나 한국일선 근처에 다시 매수하시는 게 이 종목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이죠. 자, 주봉은 추세를 확인할 때 좋은데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위험하죠. 초종이 들어와요. 그러나 최초의 5선의 돌파 안착은 바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친구는 돌파하다 못해 주봉에 이렇게 변곡점까지 뚫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주봉의 변곡점까지 다시 밀릴 수는 있죠. 이날 1월 15일처럼 그렇게 되면 일봉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5일선까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 이런 상황이 되면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 이 비트코인 이슈는 잠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흐름을, 모든 자산은 한번 흐름을 타면 그 흐름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식도 한번 상승 흐름을 타면 조정은 올 수 있어도 이렇게 상승 흐름을 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듯이 모든 자산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그런 자산의 흐름이 계속 살아있다고 보면 이 관련주 세 개에 대해서는 좀 신경 써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요즘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위지트, 또 그 외에 중요하게 잘 움직이는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